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백양터널 통행요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민간 계약이 만료되면서 무료화가 기대됐지만 부산시가 유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의회 동의만 남은 상태인데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원도심과 외곽 중앙고속도로를 잇는 관문인 백양터널. 내년 1월이면 민간 투자 계약이 만료돼 시가 관리를 맡습니다. 통상 민간 계약이 끝나면 무료화하기 마련인데 시는 유료화를 결정했습니다. 통행 요금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900원에서 400원 낮춘 500원입니다. 무료화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통 혼잡을 들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7만 5천 대. 무료화하면 41% 증가한 10만 6천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에 동의한 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몰리고 차량이 혼잡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50% 정도 줄어든 금액을 징수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의 어떤 그 편익 정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무료화가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유료화 이후로 백양터널에 투입된 94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회수하는 차원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추가 징수한 통행료는 터널 유지 개선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신백양터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왕복 4차선 터널을 7차선으로 늘리는 민자 사업으로 오는 2031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후부터 30년간 민간 사업자가 다시 통행료를 받게 됩니다. 요금 징수한 것보다 부산시가 재정 투입을 더 많이 했다면 그건 당연히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행료를 내고 재정을 지출하고서라도 시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막히는 것도 막히는 거고 대중교통은 거의 안 가고 많이 안 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미안해하고 정책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해하면서 오히려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시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엔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첨부됐는데 설문 대상자의 86%가 무료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모두 8개 유료도로가 있는데 향후 만덕센텀 간 대심도와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가 추가되면 10개가 돼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백양터널 민간 운영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지금 내고 있는 통행료가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부산시는 교통 혼잡이 우려돼 통행료를 10년 더 받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유료화 연장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백양터널은 2000년 1월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 기간은 25년.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지만 부산시는 현재 소형차 기준 900원인 통행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400원 할인해 500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통행료를 없애면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동서고가도로와 만덕 2터널, 황령터널 등이 민간 운영 종료 후 무료화로 전환됐고 교통량 분산 정책이 진행됐다며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투입된 재정 지원금을 부산시가 회수하려는 움직임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시 재정을 통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정 지원금을 부산 시민들이 나누어 부담하라는 것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가 본전 생각이 난다는 것인가? 시는 2026년 신백양터널 공사에 들어가 2031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양터널 교통 분산 대책의 하나인데 역시 민자로 추진돼 30년간 통행료를 받게 됩니다.
백양터널을 정설해 교통량이 이것으로 집중된다면 도심 내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대책은 있는가? 의료 분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광역교통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유료화 유지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60년까지 백양터널은 60년 넘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도로가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제321회 정례회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백양터널 통행료 연장 징수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첫 시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예산의 8%인 1조 2,600억 원 증가한 16조 9,600억 원입니다. 교육청은 본 예산 대비 1,790억 원 증가한 5조 4,260억 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부산연구원 지원 5억 원,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시행 26억 원, 시내버스 중공영제 운송 손실 지원 100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시내 일원 광역시도 정비 3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회는 이날 조례 동의안 82건 중 73건을 가결하고 8건은 보류, 1건은 부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있던 백양터널 통행료 연장 징수안도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백양터널 통행료는 소용차를 기준으로 500원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의회는 또 이기대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도 동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지현 의원은 공동주택 개발 시 부산시와 시민의 이익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단순한 기계적 위법 판단만이 아닌 시민의 입장과 부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따르십시오. 5분 자유 발언에선 6년째 방치되고 있는 기장 해수 담수와 시설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승우 의원은 부산 시민도 고품질의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시의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은 부산시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수소 생산, 광물화 연구, 소부장 기술 연구 등 각종 연구 개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의회는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이날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안성민 현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각 의원들의 1호 법안에 눈길이 쏠립니다. 새로운 국회에서의 첫 법안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지역 의원들의 1호 발의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유일 야당 의원인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산 진구갑 이헌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자로 나섰고 부산 모든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 여야 18명 의원이 부산 발전에 뜻을 모은 겁니다. 법안에는 부산이 동남권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와 부산시가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국제 물류 특구 지정을 통해 관세 면제와 각종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글로벌 교육 환경과 문화, 관광 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북구을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톤세제 일몰 5년 연장법을 발의했습니다. 톤세제는 외항 운송 사업자의 해운 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일수와 선박 톤수를 기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경영 안정화와 세금 절감 효과 등으로 해운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올해 12월 31일 이 법이 종료됩니다.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9년 12월까지 5년 연장해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해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강서구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1호 법안은 우리 아이 안심 119법입니다.
현재 119는 응급 환자에 대해서만 처치 지도와 상담, 이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경우 119가 24시간 소아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진료병원 안내, 이송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빚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실정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던 김 의원은 이번 첫 법안에서도 소아 의료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BTV 뉴스에서는 지난 2년간 우리 지역 구청장의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공약 이행률 60%를 보이고 있는 사상구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낙동강 벨트의 중심축인 부산 사상구.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는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지난 2년은 낡고 오래된 회색 도시 탈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80%가 넘는 많은 구민들께서 사상구에 계속해서 살겠다 그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2년을 지나면서 가장 우리 사상 구민들께 감사하고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1호 공약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의 경우 올해 1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오는 10월 선도사업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사상 주거 환경의 변화는 물론 나아가 부산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선도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부산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 중심에 우리 사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수건 사업이었던 부산 구치소 역외 이전 추진과 이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확정은 지역 변화에 새로운 물꼬를 튼 결과물. 부산 구치소가 이전될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한 상징성 있는 국립시설 유치 노력과 한일시멘트가 이전하는 2026년까지 행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회색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산림청, 국방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삼락생태공원이 부산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돼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도 지난 2년의 성과로 꼽힙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서 3년 뒤에는 국가정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백양선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국립휴양림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 아마 사상이 유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과 약속한 10대 분야 67개 공약 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을 마무리하며 낡고 오래된 이미지를 지우고 있는 사상구. 앞으로의 2년은 구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체감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각오도 잊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 이용객 중 부정승차로 단속된 건수가 4,700여 건에 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들 중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다른 사람의 복지 교통카드와 다자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정 이용 횟수만 65회, 이로 인한 부가운임 280만 원은 미납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줄어들었던 도시철도 부정승차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8,100여 건에서 2022년엔 4,300여 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가 지난해 4,700여 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승차 구간의 운임은 물론 그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는 지난해 4,774건을 단속해 1억 4,4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습니다. 부정사용 행태는 승차권 없이 무단 입장한 경우가 70%에 달했고 나머진 할인 승차권이나 우대권 등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한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정한 승차권을 사용하거나 네. 게이트를 임의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상실감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를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 직원들 사기도 고려해가지고 저희 음. 고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다 승차권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승차권을 사용했을 경우 영무원에 신고하면 부가운임 없이 새 승차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승차 출입구를 5인에 입장했을 경우 5분 이내 재입장할 수 있고 승강장에 입장했더라도 10분 이내 영무실에 신고하고 퇴장하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6월 셋째 주를 부정승차 집중단속 주간으로 지정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그리고 A씨 등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도시철도는 지난해 승차권 발매기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마그네틱 승차권 대신 QR코드를 이용한 승차권과 모바일 승차권을 도입했는데요. 도입 1년이 지났는데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공사 측은 이 기간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도시철도는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나 승차권 발매기에서 일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승차권 발매기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기자가 운전면허증을 올려놓자 우대권이 발급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영무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수업이나? 고사님 같은데 딴 데도 없이 그렇습니까요? 이번엔 다른 역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기도 이용해 봤습니다. 한두 차례 인식을 못하는가 싶더니 역시나 우대권이 나옵니다. 1호선 세계 역사 10여 대의 승차권 발매기에서 제 운전면허증으로 뽑은 일회용 우대권은 10여 장이 넘습니다. 다른 시민의 운전면허증도 넣어봤습니다. 어김없이 우대권이 발급됩니다. 우대권이 있는 건 알았는데 신분증으로 되는지는 몰랐어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대권은 최초 발급 이후 15분 이내 연속 발매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자뿐만 아니라 경로 대상자도 한 기기에서 연속 발매가 가능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교통공사는 원인 파악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신분증 중에서 특정 신분증에서 지금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서 승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승차권을 마그네틱에서 QR코드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위해 108개 역사, 240여 대의 승차권 발매기를 교체했고 164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인식 오류라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1년 넘게 인지하지 못한 공사에 대한 비난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용호만 일대에 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이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보도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부산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 용호만 일대입니다. 부산시는 일대의 이기대 문화예술 공원 조성을 위한 추진을, 남구는 용호 별빛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남구는 용호만 일대의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남구의 청사진과 달리 이기대 입구 바로 인근에 31층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했었습니다. IS 동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MLT가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는 보도 이후 지역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시설을 마련 중인 상태에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특혜란 지적입니다. 건설사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이 뻔하다는 입장입니다. 남구 자체에서도 용호만 침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남구 자체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시작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용호 별빛공원과 같이 이제 공공시설들도 마련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기대 문화예술공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이라서 이제 또다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공공의 예산과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위한 부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이제 공동주택이 마련이 되는 것인데 특히 케이블카를 하려다 무산되자 주차장 예정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된다고 해도 좀 더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용적률이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200%까지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심의를 받은 기준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전제를 해서 최대 249.99%, 그러니까 250%에 가깝게 지금 끌어올린 상태로 심의가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공익적 차원의 도시 설계를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 오히려 난개발에 악용된 셈이란 설명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악용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업계획 검토 시부터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심의 등 부산시와 남구의 더 까다롭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